조선시대 지방관 볼게요. 팔도에 관찰사가 파견되잖아요. 그래서 관찰사는 팔도에 파견돼서 행정뿐만 아니고 군사, 사법권을 행사했어요. 그리고 수령, 그 관찰사 밑에, 팔도 밑에 또 부어먹는군요. 부목군현이 있잖아요. 그 부목군현의 짱은 수령이었어요. 목민관. 이 수령들을 감독하는 게 관찰사입니다. 그리고 임기는 360일이었고 가장 중요한 특징은 관에 거주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려시대의 안찰사는 관에 거주하지 않는데 조선시대 관찰사는 관에 상주하더라. 그리고 일부 관찰사는 병마 절도사, 수군 절도사를 겸합니다. 이 얘기는 군사권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고려는 오도 양계로 되어 있는데 오도는 안찰사, 행정을 담당하고 양계는 이제 군사를 담당하는 병마사더라. 이렇게 구분이 딱 돼 있어요. 자, 고려시대 안찰사와 조선시대 관찰사 비교를 해볼게요. 임기는 안찰사는 180일, 관찰사는 360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찰사는 관에 상주하지 않아요. 경직, 서울직이고 그 관하, 지방에 상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잠깐 그냥 있다 가는 거예요. 그냥 상주하지도 않고 그냥 쭉 둘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기도 짧을 수밖에 없죠. 근데 관찰사는 관에 상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묵직하게 1년은 그냥 상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찰사는 상피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피제를 적용하는 이유는 그 지방 세력과 결탁해서 비리를 저지를까봐. 어떤 경우에 비리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권력이 막강할 때 비리를 저지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안찰사는 관에 상주하지도 않고 별나게 권력이 없어. 그러니까 굳이 비리 저지를 가능성도 낮잖아요. 권력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피제도 적용할 필요가 없어. 근데 관찰사는 관에 상주하면서 막 막강한 권력을 갖기 때문에 만약에 상피제, 그 사람의 고향 지역에 파견을 해버리면은 그 고향 토착 세력과 막 어우러져 갖고 비리를 막 저지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한이 강한 관찰사는 상피제를 적용하더라. 그리고 상주 여부는 안찰사는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안찰사고 관찰사는 관에 상주하기 때문에 관찰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징은 안찰사는 병마사, 군사권을 다루는 병마사와 분리가 되어 있고요. 관찰사는 수령을 그 아래에 있는 수령을 지휘할 뿐만 아니고 군사권을 가지고 병마사를 겸임하기도 합니다. 훨씬 관찰사가 파워가 세죠. 관찰사 밑에 수령이 있어요. 그래서 목민관이라고도 하고요. 부목 군현에 파견돼서 조세 공납을 담당한 지방관이에요. 그리고 임기는 1800일, 대략 한 5년 정도 돼요. 연수로 나누면은. 그래서 관찰사는 1년, 그 아래에 있는 수령은 5년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임기는 아무래도 권한이 더 큰 관찰사보다는 그 아래에 있는 수령이 임기가 더 길겠죠. 그리고 행정사법, 수령도 마찬가지로 군사권을 가집니다. 하지만 관찰사의 감독을 받고요. 그리고 이 수령이 지켜야 될 수령 칠사라는 게 있는데 뒤에서 다시 말을 할게요. 그래서 수령 아래 면장, 이정, 통주, 또 부어먹는군요. 면리나 먹자 해서 도, 부목군현, 면리제잖아요. 그 면리제에 있는 면장, 이정, 통주 이런 사람들을 두어서 수령을 보좌하게 하는 거예요. 수령 밑에 둔 거예요. 그래서 인구 파악이나 부역 징발 같은 거를 담당했습니다. 조선시대에 관찰사 밑에 수령이 있고요. 그 수령 밑에 향리가 있어요. 향리 한번 볼게요. 수령의 명령을 집행하는, 그래서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수령과 지방 양반들 사이에 유양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령과 유양소 사이의 중간에서 교량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행정을 담당하던 향리 역할을 조선시대에는 수령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향리의 권한이 굉장히 셌잖아요. 실질적인 행정은 향리가 담당했는데 고려 때는, 조선시대에는 그 역할을 수령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리는 수령 밑에 육방, 그래서 아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사또 옆에서 맨날 막 아부하고 이런 사람들, 그게 이제 향리가 된 거죠. 조선시대에는. 그래서 향리는 수령 밑에 육방에 예속되어서 아전으로 격하됐다. 그리고 향역을 세습하였으나 보수가 없었고요. 군역을 부담하지 않았으나 유사시에는 잡세꾼에 편제되기도 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향리가 일품군이라는 노동 부대를 막 지휘하기까지 했는데, 조선시대 향리는 아예 군역도 부담하지 않는 이런 좀 초라하게 전락했더라. 고려와 조선 향리를 비교해 볼게요. 고려 향리와 조선 향리. 그래서 고려 때는 지방의 실질적인 지배층이었어요. 그런 향리 중에 힘센 사람이 결국은 호족이 되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조선 향리는 수령 보좌하는 아전으로 좀 격화됐다. 업무는 고려 향리는 속현의 실질적인 행정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고려 때는 속현이라는 게 있어서, 속현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현이죠. 이런 속현들이 있어서 이 속현들은 그냥 향리가 지배자로 실무를 담당했어요. 근데 조선시대에는 그냥 수령의 지시 아래 행정 실무만 그냥 담당했다. 그리고 고려 때는 외역전이라는 보수도 받았는데 조선 향리는 보수도 없어요. 그리고 고려의 향리는 군사 지휘권이 있었죠. 일품권이라는.
일품군이라는 군대를 지휘했는데 이게 조선 향리는 군사 지휘권 당연 없고 군역조차도 그냥 면제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고려 향리는 신분 상승이 가능했죠. 과거를 통해서 신진사대부로 등장을 했어요. 고려 향리는. 근데 조선 향리는 문과 응시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응시도 못하는 거죠. 대신에 문과는 응시 제한되어 있고 무과와 잡과는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때 보면 속현이 폐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군현에 수령이 파견된 거죠. 그러니까 수령이 군현을 통치하고 원래 속현을 향리들이 이제 지배를 했는데 속현이 없어져 버리니까 조선시대 되면은 향리의 힘이 약해지더라. 조선시대 지방 체계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지방관에 대해서 했고요. 이제는 지방제도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도에는 관찰사가 파견됐다고 했죠. 그리고 모든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했어요. 속현이 폐지되면서 속현을 지휘하고 있던 향리들도 같이 속현이 없어지니까 같이 권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조선시대 때는 한 개의 군에 한 개의 학교, 지방학교죠. 향교, 한 개의 향교를 성립했어요. 그래서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됐잖아요. 속현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됐다는 얘기고 그 지방관을 파견한 곳에는 한 개의 향교, 학교를 지었다. 이게 조선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향소 부곡도 폐지됐죠. 그래서 향소 부곡을 군현으로 승격시키고 수령이 당연히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리지위가 약화된 것도 조선시대 지방제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수령을 보좌하는 아전으로 격화됐더라. 조선시대에는 상피제라는 게 적용했다고 제가 관찰사, 관찰사 비교하면서 관찰사는 권한이 강했기 때문에 상피제, 서로 피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출신지에는 임명을 안 하는 거예요. 관리로. 이게 바로 상피제고요. 임기제는 임기를 정해놓은 거예요. 관찰사는 1년, 수령은 1800일이니까 대략 한 5년 정도 이런 식으로 임기를 뒀고 상피제를 적용했더라.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부분적인 향촌 자치를 허용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유향소와 경제소를 설치를 한 거죠. 그래서 유향소는 지방 양반들로 이루어진 곳이에요. 여기서 약간 이제 좀 지방 자치를 좀 허용을 했으나 경제소를 둬서 유향소를 통제하게 하면서 부분적으로만 그냥 향촌 자치를 허용해줬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향소를 경제소라는 데서 통제를 했더라.